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주 69시간제라는 이제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명칭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이제 오해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제도 자체는 경영계에서도 이제 줄기차게 요구하던 내용들인데 뭐 제대로 된 홍보라든가 제도에 대한 이제 설명, 이해 그런 부분들이 빠진 채로 상당히 반발만 일으킨 상태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주 69시간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표준 근로시간은 엄연히 주 40시간제거든요. 이 부분은 불변입니다. 이런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근로시간 주 40시간제는 기본이고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주에 69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새벽에 나와서 한밤중에 퇴근하고 이러면은 근로자의 생활도 없어지고 건강을 망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한 주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이 기준이고 한 달에 허용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은 월 52시간이 되고 이거를 필요한 만큼 당겨 쓰는 겁니다. 첫 주에 69시간을 이제 업무가 폭주를 해서 어쩔 수 없이 69시간씩 야근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52시간에서 상당한 부분의 연장 근로 시간을 당겨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두째 주에는 이제 열 몇 시간밖에 연장 근로가 허용이 안 되고 그것까지 다 쓰게 되면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연장 근로가 제로가 돼서 아예 연장 근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장 근로 총량 관리제라는 거고요. 업무의 특성상 우리는 이제 뭐 분기 단위로 갑자기 급하게 수주를 받은 물량이 있어서 이거를 빨리 한 분기 내로 납품을 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급한 이제 상황이라든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월 단위로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기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당겨오고 바짝 연장 근로를 일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연장 근로를 다 쓴 뒤에는 이제 연장 근로를 못 하고 이제 주 40시간 칼퇴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고치고 계속 몇 년째 계속 두고만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의 이제 휴식이라든가 휴가를 보장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뭐 강압적으로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죠. 강압적으로 이제 휴식이나 휴가를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 말을 어떻게 믿냐 하고 불신을 해버리면은 진척이 안 나가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이번 근로시간 관련해서 이제 또 포괄임금제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회사 뭐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연장 근로 잔뜩 시키고 연장 수당도 제대로 안 쳐준다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무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근로를 강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 지금 이제 여론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최초 3월 초에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안에 그대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자기들도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계속 365일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영자가 직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호출해서 뭐 이번에 연장근로 얼마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번 노동부 안에도 엄밀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하도록 서류상에 이제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에서 다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와 이제 수당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고용 부분에서도 이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제도가 근로시간을 뭐 단순히 상한선을 강하게 끊어놓으면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은 뭐 알아서 더 이제 사람 모자라서 더 사람 뽑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를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연장 근로시간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기존 직원들 연장 근로 더 늘어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 쓰는 거니까
신규 직원 더 안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직원의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은 인력을 필요한 만큼 더 충원을 하고 신입사원을 늘리고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진 상황에서 계속 업무 늘어나니까 뭐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함부로 직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죠. 만약에 일이 또 갑자기 줄어들고 했을 때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무조건 회사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이제 근로 시간만 칼같이 지키는지 감시할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경영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위험한 입장이고요. 그런 근로 시간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보장을 한다면은 경영 계획은 이러니까 이 정도 인원을 더 충원을 할 수 있겠다.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더라도 부담이 없겠다. 이런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근로 시간이 이제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근로자들이 혹사를 당하고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게 사실이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도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복지, 근로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홍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악화된 여론으로 과연 근로 시간을 개편하자 하는 얘기가 나중에 또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뭔가 우리가 뭔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다면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좀 고쳐서 제대로 근로자분들, 경영자분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서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당연히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보다 좋은 제도를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